안녕하세요. LG CNS에서 생성형 AI 코딩 분야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는 AI 인텔리전스 팀 황정현 팀장입니다. 오늘 생성형 AI를 어떻게 활용해서 SI나 SM 프로젝트 현장의 소스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유지보수하는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웹이나 진행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채팅창에 상담하기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7월 디톡스를 진행해 주실 최정일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LG CNS에서 AI 코딩 연구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최정일 전문위원입니다. 네, 위원님. 네. 챗GPT나 생성형 AI가 언급될 때마다 LLM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LLM이 그렇죠. 뭐죠? 네. LLM은 지난 6월 웨비나에서도 다룬 바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LM은 Large Language 모델의 약자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모델이란 말부터 좀 살펴보면 요새 AI가 나오면서 AI는 데이터를 학습한다.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 데이터를 학습한 결과물을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델 앞에 랭귀지란 말이 붙었잖아요. 랭귀지 모델인데 그러면 이 랭귀지 모델은 어떤 데이터를 학습했느냐? 랭귀지를 학습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언어는 물론이고 프로그래밍 랭귀지까지 학습한 모델을 랭귀지 모델이라고 합니다. 맨 앞에 라지가 붙었잖아요. 이 랭귀지 모델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챗GPT의 경우에는 5조 개의 문서를 학습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거대한 랭귀지 모델, 그래서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합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프로젝트를 할 때 개발 도구를 가지고 많이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뭐 이클립스도 있고 인텔리제이나 VS 코드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과 AI 코딩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그 차이점을 알려면 AI 코딩이 무엇일까 그것부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AI 코딩은 AI가 코딩한다입니다. 근데 AI가 코딩한다는 말이 너무 또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AI가 코딩한다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장표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뭐 코드를 생성한다든지 코드를 완성한다든지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코드에 있는 결함을 탐지한다든지 코드를 정제한다든지 또 코드를 변환한다든지 코드를 요약한다든지 이제 그런 일들을 AI가 이제 해주는 것을 AI 코딩이라고 합니다. 네. 듣고 보니까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세 가지 메인 기능들 그리고 그 메인 기능들에 있는 세부 기능들을 살펴보면 그게 사실은 우리 프로젝트 현장에 필요한 기능들이 거의 대부분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시중에 상용으로 나와 있는 제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혹은 오픈소스로 풀려서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생성형 AI가 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포트는 얼마 전에 맥킨지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맥킨지는 2030년과 2060년 사이에 생성형 AI가 기업이 하는 일들의 50% 이상을 자동화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좌측 그림을 보시면 기업이 수행하는 업무를 16개로 세분화해서 생성형 AI의 파급 효과를 분석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분야가 경제적 밸류나 생성형 AI의 활용성 측면에서 가장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로 인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의 생산성이 20에서 45%까지 향상될 것이고 또 이런 생산성 향상은 소스 코드를 생성하거나 수정, 리팩토링, 디버깅 등의 작업 시간 단축 때문일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AI 코딩의 기술 동향입니다. 크게 빅테크 기업 진영이 있고 또 오픈소스 커뮤니티 진영이 있습니다. 먼저 오픈소스 커뮤니티 진영을 보면 AI 엔지니어들이 만든 커뮤니티들이 중심이 되어 활발하게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중간에 블룸이라는 게 있죠. 이 블룸은 챗GPT에 버금갈 정도의 모델 규모를 자랑하고 있어요. 46개 언어, 11개 프로그램 언어를 학습했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챗GPT에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또 왼쪽에 보시면 빅테크 기업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코파일럿이나 템라인 같은 도구들이 이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위에 보시면 요새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이제 챗GPT가 있습니다. 차례대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이제 드리면 이 모습이 지금 GitHub 코파일럿의 모습입니다. 개발자가 이렇게 함수의 정의를 치면 이제 AI가 이 함수 바디 전체 부분을 이제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 거죠.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설명했던 코드 완성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챗GPT가 있죠. 챗GPT는 코드 생성 능력도 대단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또 코드 생성뿐만 아니라 코드를 요약한다거나 또 코드의 버그를 발견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뛰어난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챗GPT를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 저도 놀랄 정도로, 코딩도 이제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모습은 GitHub Copilot X라는 건데, 그 개발 도구에 이제 챗GPT 같은 채팅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서 개발자가 직접 개발 도구에서 챗GPT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든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별도 챗GPT 창을 열지 않더라도 코파일럿 내에서 채팅을 통해서 프로그램 관련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개발 도구에서 그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위원님 설명을 좀 듣고 나니까 문득 떠오르는 게 네. 그럼 우리가 굳이 AI 코딩 도구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코파일럿이나 챗GPT 같은 상용 제품을 이용해서 SI나 SM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을까요? 그쵸.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우리 프로젝트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으면 이제 그림의 떡에 불과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챗GPT를 가지고 많은 코드를 생성해 봤어요. 근데 그 결과 생성된 코드의 완성도가 너무 뛰어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AI가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다니. 이제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그럼 이 챗GPT를 활용해서 우리 SI 현장에서 AI 코딩을 도입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실험을 해봤는데, 결론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못한다 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이제 장표에 코드 조각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 코드를 좀 가져온 건데, 출금 계좌 번호를 미입력하는 것을 이제 검사하는 코드입니다. 제가 이제 이 코드를 가지고 실제, 챗GPT가 이런 코드를 생성할 수 있는지 이제 제가 좀 실험을 해봤습니다. 지금 저 화면에 보이는 코드는 챗GPT가 만든 코드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쓰고 있는 코드인 거죠? 네, 개발자가 직접 작성한 실제 코드입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실험이에요. 제가 이제 이 아랫부분에 질문이라고 했죠. 이게 이제 챗GPT한테 던진 질문입니다. 출금 계좌 번호 미입력을 검사하는 자바 코드를 생성해.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져줬더니 챗GPT가 그 밑에 생성된 코드를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위에 실제 코드랑 좀 비교를 해보시면 엄청 다르죠. 실제로 이제 많이 다릅니다. 네. 그러면 챗GPT가 추천해 준 코드를 보니까 뭔가 개발자가 수정을 해야 될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개발자라면 저 코드는 이제 안 씁니다. 못 쓰는 코드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이 뭐냐면, 챗GPT한테 좀 더 질문을 상세하게 만들면 위에 있는 실제 코드 비슷하게라도 좀 만들어주지 않을까? 예. 그래서 제가 좀 질문을 지금 보시는 장표에 있는 것처럼 이제 상세하게 좀 넣어봤어요. 출금 계좌 번호 미입력을 검사하는 자바 코드를 생성해 하고, 뭐 스트링 메소드를 사용하고 예의 처리는 이러고 저러고 해. 이렇게 이제 5줄이나 넣어봤습니다. 아니, 위원님. 자바 코드보다 주석이 많은 건 반칙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여하튼 중요한 건 저 실제 코드와 비슷한 코드를 챗GPT도 생성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게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이제 코드 질문을 넣어봤고요. 생성된 코드를 보시면 얼추 좀 실제 코드랑 비슷하죠. 예, 저 정도면 제가 개발자라면 저거를 가져다가 약간 이제 수정을 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다른 코드들 좀 더 많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이제 실제 코드들인데요. 아까 같이 이제 프로젝트의 특성을 타는 부분, 이제 챗GPT가 그 부분까지 생성해주면 좋겠는데, 간단한 질문으로는 그런 코드를 생성 못하는 이제 그런 코드를 좀 하얀색으로 칠해봤어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얀색 코드가 대부분이잖아요. 네. 네. 요거는 좀 더 복잡한 이제 프로그램인데 역시 하얀색 코드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코드까지 정확하게 챗GPT가 생성해 주지 않으면 현장에서는 못 쓰게 되는 거예요. 네. 저 하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우리 특성에 맞는 코드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비율이 한 70에서 80% 정도는 돼 보이는데, 그럼 챗GPT는 그걸 못 만들어 줄 거잖아요. 그럼 사실상 그렇죠. 개발자가 저만큼을 다 수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저 같으면 그냥 직접 코딩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게 SI 현장에서는 챗GPT를 그대로 도입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 다음 장에 제가 좀 SI 프로젝트의 특성을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SI 프로젝트는 사실 비즈니스 로직 중심이고 또 DB 중심의 알고리즘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응용 프레임워크 기반의 코딩 패턴이 적용이 되고 또 보안이나 성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마다 개발 표준, 코딩 표준이라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모든 SI 프로젝트의 특성을 반영하는 사실은 AI 코딩이 필요하게 된 거죠. 쭉 설명을 듣고 나니까 기존 상용 제품들로 생성한 소스 코드는 일단 SI, SM 프로젝트의 특성을 반영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정리를 그렇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현장의 특성에 맞는 코드를 생산하려면 프로젝트 현장의 특성, 환경을 학습한 LLM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될까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저희 LG CNS가 작년 초부터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SI의 특성을 감안한 코드를 어떻게 하면 생성할 수 있을 것이냐. 요거는 이제 그런 좀 기술적인 트렌드인데 보시는 거는 C와 D 부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에 파인튠이라는 말이 있고 D에 프롬프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기존의 방식이 파인튠이고 챗GPT 위의 방식이 이제 프롬프트 방식인데요. 그리고 이거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파인튠이라는 거는 이제 데이터, 즉 여기서는 소스 코드가 되겠죠. 그러니까 SI용 소스 코드를 이제 수집해다가 이걸 학습시키는 거예요. 그럼 AI가 SI용 소스 코드를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SI 특성을 감안한 소스 코드를 생성하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해봤는데 사실은 크게 이제 두 가지 벽에 부딪혔어요. 첫 번째는 데이터를 즉 소스 코드를 학습하려면 이제 상당히 많은 소스 코드 양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런 대량의 소스 코드를 저희가 이제 수집하기가 어려웠고 또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학습을 하다 보니까 학습 비용이 상당히 많아지게 됩니다. 예, 이제 그러던 차에 이제 챗GPT라는 기술이 나왔는데 챗GPT는 프롬프트 방식입니다. 이건 이제 어떤 방식이냐면 질문을 잘하면 챗GPT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뭐 너무 무리하게 질문을 5줄씩 던졌잖아요. 네네. 그렇게 질문을 상세하게 잘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코딩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제 저희 LG CNS에서는 이제 챗GPT를 이용한 프롬프트 방식을 좀 더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보시면 이제 저희가 이 프롬프트를 최적화하는 이제 기술을 자체 개발했고요. 그 이름을 AI 코딩 오케스트레이터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 네. 이 AI 코딩 오케스트레이터라는 말을 알아두시면 아마 오늘 중으로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이 AI 코딩 오케스트레이터의 핵심은 이제 그 바로 아래에 있는 프롬프트 옵티마이저예요.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최적화하는 기술인데 이제 이게 어떤 기술이냐고 하면 개발자가 아까처럼 뭐 이체 처리 결과를 조회해줘. 그렇게 간단하게만 질문을 해도 이제 이게 이 프롬프트 옵티마이저가 SI 개발 프로젝트 특성 정보, 뭐 코딩 표준이라든지 보안 표준, 응용 프레임워크 등등의 이제 지식을 프롬프트로 작성을 해서 이 질문을 상세하게 이제 챗GPT한테 던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SI의 특성을 반영한 코드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요청한 콘텍스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거기에 맞는 최적화된 옵티마이저를 제공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위원님 말씀은 프롬프트 베이스 러닝을 통하면 우리가 학습을 하지 않더라도 마치 우리 프로젝트 환경을 학습한 것처럼 챗GPT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한테 뭐 챗GPT로부터 최적의 코드 생성을 위한 비법을 공개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제 공개하셔야죠. 예. 사실은 그야말로 비법이긴 한데, 또 AI 코딩 기술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이제 몇 가지 좀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SQL을 변환하는 프롬프트 예시입니다. 이게 이제 실제 현장에서 SQL을 변환하는 요구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쪽 그림에 보시면 이제 그림 아래쪽 오른쪽에 이게 이제 오라클로 작성된 SQL 문입니다. 이게 이제 요구사항이 MySQL DB의 SQL로 전환을 해달라.
이제 만약에 그러려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오른쪽에 이제 빨간 쪽으로 빨간 글씨로 제가 좀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오라클에서 돌아가는 SQL이 이제 MySQL로 전환을 하려면 저는 빨간색 부분들이 다 이제 변환이 돼야 되는 거죠. 개발자가 한다면 사실 저 부분들을 다 이제 체크를 해가지고 다 변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발자가 손으로 한다면 이제 저런 부분들을 다 변경을 시켜야 되는데 개발자는 그러면 이제 오라클 DBMS 또 MySQL DBMS에 대한 지식이 전부 이제 갖고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전환을 하는데 그냥 단순히 저 왼쪽에 있는 오라클 SQL문을 챗GPT한테 주고 MySQL로 전환해줘 하면 되느냐, 이제 그게 아닙니다. 저렇게 안 나오죠. 예. 중요한 거는 이 그림의 왼쪽에 위에 메타 프롬프트라는 게 있어요. 이 메타 프롬프트를 어떻게 잘 작성을 하느냐,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메타 프롬프트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것도 역시 저희가 이제 실제로 쓰고 있는 메타 프롬프트 중에 일부분을 좀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게 그 말씀하셨던 비법인 거죠? 그렇죠. 예. 이 한 줄 한 줄이 지금 이 한 줄 한 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어마어마한 시간을 좀 투자를 했는데요. 이제 사실 맨 처음에 보면 챗GPT한테 좀 세뇌시키는 문장이 있어요. 너는 뭐 오라클 SQL을 안시 SQL로 바꾸는 전문가야.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페르소나를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밑에는 이렇게 이제 SQL 전환을 할 때 이제 상세하게 너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이제 알려줍니다. 예를 들면 너는 지금부터 오라클 SQL을 안시 SQL로 바꿀 거야. 근데 그렇게 바꾸는데 안시 SQL의 표준을 다 지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SQL 코딩과 관련된 베스트 프랙티스도 너가 알아서 이제 잘 맞춰줘야 되고 그 다음에 너가 만든 SQL문은 MySQL DBM에서 완벽하게 실행이 될 수 있어야 돼. 이런 등등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시죠. 그런 명령을 이 메타 프롬프트에 담아서 이제 잘 만들면 우리가 원하는 아까 이제 그 빨간색이 다 반영이 된 SQL문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챗GPT로부터 요청을 할 때 우리가 원하는 역할자를 얼마나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디파인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성공의 열쇠인 거네요. 그렇죠. 또 다른 예시를 볼까요? 요거는 이제 코드 생성을 하는 프롬프트 예시입니다. 왼쪽 위를 보시면 뭐 사용자 등록이라고 주성문이 달려 있잖아요. 이제 그걸 가지고 코드를 생성하면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완벽한 소스 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이 소스 코드는 프로젝트의 코딩 표준이나 프레임워크 등등의 특성을 다 반영한 코드가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코드를 생성을 할 수 있으려면 역시 또 메타 프롬프트와 프롬프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메타 프롬프트가 있고 메타 프롬프트에 이제 맨 첫 줄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페르소나가 있죠. 너는 자바 프로그래밍 전문가야. 이제 그런 식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쭉쭉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프롬프트 템플릿이라는 게 있죠. 이 프롬프트 템플릿을 좀 자세히 보면 상단에 직원 등록해가지고 샘플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샘플 코드를 주고 이제 사용자 등록이라는 코드를 생성해줘. 그러면 이 샘플 코드를 참조해서 이제 챗GPT가 이런 코드를 생성해 주는 거죠. 이런 개념이 바로 원샷이나 퓨샷 러닝 개념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원님으로부터 전반적인 AI 코딩에 대한 설명을 좀 들었고요. 작년부터 제가 사실 AI 코딩을 연구하면서 계속 고민을 했던 부분이 바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프로그램을 빨리 짜고 테스트해서 제품을 인도할 수 있을까 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상했던 개발 현장의 모습을 한번 말해보고자 합니다. 네, 위원님. 네. 보통 우리는 에지이지 시스템이 있는 고객사를 대상으로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비즈니스 로직 변경이 많지 않다면 에지이지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투비 프레임워크에 맞게 코드를 변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기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에지이지와 투비의 프로그램 언어가 다르다면 전환 효과는 훨씬 더 커질 수가 있겠죠. 자동으로 변환된 투비 코드에 바로 설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될 수 있다면 정말 빠르게 개발 단계로 진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발 단계에 가장 필요한 기능은 코드 추천이라든가 생성, SQL 생성 및 품질 검사, 그리고 자동 수정 같은 다양한 AI 코드 어시스턴트 기능일 것 같은데요. 자, 이 부분은 다음 세션에서 시연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부분은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 테스트에서 가장 어려운 기술은 테스트 케이스와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기능입니다.
대본 ID라고 하는 자사 개발 도구에서도 테스트 케이스를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기능들은 많은데, 복잡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테스트 케이스를 한 100개 이상 막 추천을 해줘요. 100개에서 막 1000개 정도. 그러면은 그 중에서 정말 내가 테스트를 해야 될 핵심 케이스 뽑아내는 게 상당히 더 어려운 작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테스트 관련해서는 저희가 긴 호흡을 가지고 있고 프로젝트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한 AI 코딩 기술을 찾아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투비 시스템으로 가면서 만약 비즈니스 로직 변경이 많다면 코드 변화를 한다는 것은 아마 효과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표준화된 설계 스펙에서 코드를 자동 생성하는 기능을 개발하고 있고, 표준화된 설계 스펙은 as-is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한 스펙을 비즈니스 변화에 맞게 개발자가 재설계를 하는 모습을 저희가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정일 위원님과 함께 LG CNS가 기업 고객들을 위해서 생성형 AI 기술을 어떻게 바라보고 활용하고 있는지 코드 AI 분야를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웨비나를 진행 중인 지금도 채팅창으로 많은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시고 있는데요. 웨비나 등록 시 남겨주신 질문과 실시간으로 올려주신 질문 중에서 몇 가지 정리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단순 기능에 대한 AI 코딩이 아니라 실제 업무 레벨에서 기업의 코드를 학습시켜서 적용할 수 있는 AI 코딩의 가능성, 그리고 폐쇄망에서의 AI 코딩 활용 방법이 궁금합니다. 굉장히 기네요. 네, 이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실제 질문하신 업무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단순 기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최근에는 AI, as-is 코드나 SQL을 좀 투비에 맞게 변환을 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들이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면 현업이 CSR을 통해서 요청하는 데이터 조회를 AI 코딩이 자동으로 처리를 해준다든지, 혹은 뭐 아주 좀 혁신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CSR 변경 요청이 오면 운영 시스템을 학습했던 우리 인공지능 모델이 코드를 이렇게 바꾸세요라고 추천해주는 기능까지도 우리가 상상하는 AI 코딩의 미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9월에 출시하는 AI 코딩은 챗GPT뿐만 아니라 개발자 노트북에서도 돌아가는 경량 모델을 탑재를 해서 배포를 할 예정이에요. 다만 현재 챗GPT의 전체 기능을 대체할 수는 없고 다음 코드 추천 같은 일부 기능만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장의 소스 코드를 학습시켜서 다시 개발자 PC에 재배치하는 에메러스 환경까지도 같이 제공할 예정이기 때문에 폐쇄망 환경에서도 AI 코딩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곧 생기게 됩니다. 연구소에서는 다양한 SLM들을 연구 중이고 챗GPT 같은 빅테크 기업의 API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자체 모델을 다각도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좀 심오하네요. 네, 위원님. 네. 이건 위원님이 좀 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AI 코딩을 활용하기 위한 개발자가 가져야 될 변화가 무엇일까요? 그런 어려운 질문을 하시면. 네. 우선 AI가 코딩을 하면 개발자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하는 뭐 의심, 걱정, 그런 건 이제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현재 AI 코딩 기술 수준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AI 코딩은 개발자가 코딩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은 확실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개발자로서 가져야 될 변화는 AI 코딩 기술을 좀 적극 활용해서 좀 더 똑똑하게 코딩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단순 반복적인 일을 맡길 수 있는 AI 코딩 조수 하나 잘 키운다는 심정으로 AI 코딩을 사용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상황에 맞는 적절한 프롬프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지만 더 좋은 것은 상황에 맞는 적절한 프롬프트를 적용해주는 AI 코딩을 일단 사용하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런 좋은 방법이 깨알 같은 홍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은 라이센스 관련 질문인데요. 추천 코드에 대한 라이센스 분쟁 관련해서 질문이 왔습니다. 제가 7월 1일자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판결 내용을 보면 AI는 물건이고 특허법상 발명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즉 AI에게 요청하여 결과를 만들어내면 그거는 요청을 한 자연인이 특허를 가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결과에 대한 책임도 요청한 사람에게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픈 AI 이용자 간에 가보면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콘텐츠는 사용자가 요청하는 인풋과 오픈 AI가 제공하는 출력을 통칭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2주마다 한 번씩 그 MS와 기술 포럼을 하고 있어요. 그쪽 담당자한테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렸었는데 질문에 대한 답이 의외로 좀 늦게 왔어요. 물어봤더니 메일 내용에 보면 MS 법무팀의 확인까지 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오픈 AI에 있는 약관과 동일하게 MS에서도 라이센스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 하고 이제 저희한테 답변이 왔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난 6월에 텍스트와 이미지 분야에서의 생성형 AI 활용에 이어서 오늘은 코드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LG CNS AI 코딩에 대한 설명이 잘 전달됐기를 바라고요. 이어서 두 번째 세션에서는 시연을 통해서 프로젝트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상담하기나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세션 준비하는 동안 깜짝 퀴즈가 있다고 하네요. 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고 선물도 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